인간 행동의 탐구와 교정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유순근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음성오류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순서는 음성과 감정, 음조, 높낮이, 말 속도, 음량, 조음과 발음, 말투가 되겠습니다. 음성은 말소리 혹은 목소리로 사람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지만 얼굴처럼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음성은 사람이 감정에 휘말려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줄 수가 있지요. 속이는 자는 속는 자가 자신의 말과 표정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관찰하여 상황에 맞게 조정합니다. 상대방을 속일 때도 말로 속이는 것이 표정으로 속이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속이는 자는 누설되는 것을 감시하면서 자신의 얼굴보다 더 즉시 발언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고조될 때 목소리 변화를 감추기가 어렵죠. 따라서 발언보다 음성과 신체에 더 많이 주의를 하게 됩니다. 목소리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알려주기 때문에 기만은 목소리로 누설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할 때 목소리 톤이 높아지거나 머뭇거린다면 거짓말하고 있다는 단서가 되겠죠. 거짓말하면 말을 멈추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는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의 속도가 느린 것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긴장하고 심사숙고하면서 작은 행동에도 매우 신중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토하면서 말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고 분명하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심사숙고하다 보면 주저하는 행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기꾼들은 주저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음성과 감정 때문에 생기는 목소리 변화는 대부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거짓말하는 순간에 감정을 속여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누설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죠. 속이려는 감정이 공포나 분노라면 목소리가 크고 높아질 뿐만 아니라 말의 속도는 더불어 빨라지게 되죠. 이와 반대되는 특징이라면 슬픈 감정을 감추려고 애쓰고 있음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에 나타난 감정 표현들을 모두 거짓말의 단서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죠. 목소리의 고조가 항상 거짓말의 단서가 아닌 것처럼 목소리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정직하다는 증거도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감정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짓말 때문에 생긴 감정이 아닐 수도 있죠. 상대방을 의심하고 있다면 상대의 목소리와 몸짓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얼굴과 마찬가지로 음성은 직접 뇌의 감정 영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 각성될 때 음성에서 변화를 은폐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되죠. 속이는 자는 자신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검토해 보겠지만 자신이 느끼는 자기 목소리의 느낌과 실제로 상대방이 듣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목소리 변화의 단순한 은폐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음조는 음의 높낮이와 길이 어울림 정도를 말합니다. 음조는 전달하려고 하는 것에 도움을 주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생각을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는 단어를 강화하거나 부정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에게 감정 상태, 태도, 개성, 신분과 상호작용 유지, 순서 교대나 욕구를 나타냄으로써 음성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되죠. 분노나 공포를 느껴 흥분하는 경우는 목소리 톤이 높고 말이 빨라집니다. 슬프거나 우울할 때는 목소리 톤이 낮고 말이 느려지게 되죠.
감정의 변화에 의한 목소리 변화는 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을 속여야만 한다면 거짓말이 누설될 가능성이 커지고 발각에 대한 공포는 목소리를 떨리게 한다고 해서 항상 거짓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높낮이는 음성의 고저이죠. 즉 목소리의 높낮이가 됩니다. 고음과 저음은 각각 여성의 음성과 남성의 음성과 관계가 있죠. 저음은 힘, 성적 매력과 성숙, 고음은 조력, 긴장과 신경과민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저음은 지루하고 관심의 결여를 반영하고 활기찬 높이는 상호작용을 촉진하나 단저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높이는 감정 상태를 표현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민감한 주제를 말할 때 대체로 목소리가 고조되죠. 특히 주제가 분노나 공포의 감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슬프거나 비통할 때 목소리가 낮아진다는 주장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죠. 흥분, 고통 혹은 역겨움이나 경멸을 느낄 때 음의 높낮이 변화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화가 나거나 두려움을 느낄 때는 목소리가 더 커지거나 빨라지고 슬플 때는 말이 더 부드러워지거나 느려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죠. 감정에 의해 산출되는 목소리의 변화는 은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짓말하는 순간에 속이는 자가 느끼는 감정이라면 누출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죠. 거짓말의 목적이 공포나 분노를 은폐하는 것이라면 음성은 더 높고 더 크게 들리고 말의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음성 변화의 반대에는 속이는 자가 은폐하려는 슬픔의 감정 누출이 있습니다. 탐지 우려는 공포의 목소리를 산출합니다. 높아진 높이는 기만의 신호가 아니라 공포, 흥분이나 분노의 신호가 되죠. 말 속도는 말하는 속도로 의미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음성 단서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1분에 150단어를 평균적으로 말합니다. 속도를 높이면 말하는 것을 실제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너무 천천히 말하면 우유부단하거나 자신감이나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지각되게 되죠. 지나치게 신중한 말하기 속도는 주의력 부족과 타인에 대한 무반응의 원인이 됩니다. 속도는 전념과 분위기에 판단에 영향을 주죠. 진지한 주제에 관하여 말할 때 종종 속도를 낮추거나 가벼운 주제를 말할 때는 보통 속도를 높입니다. 따라서 동요, 흥분과 행복을 전달할 때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진지함, 정숙이나 슬픔을 전달할 때는 낮추게 되죠. 음량은 음성의 힘, 음의 세기를 의미하며 의도된 의미의 지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은 속삭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크게 외치기도 합니다. 대체로 크게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킵니다. 그러한 사람은 종종 우약 또는 공격적으로 간주됩니다. 이와 달리 부드럽게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소심한 사람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효과적인 의사전달자는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촉진하려는 노력으로 음량을 조절합니다. 음량은 메시지의 성질, 자신이 있는 공간의 크기와 음향, 다른 사람에 대한 근접과 경험하는 소음이나 대화를 반영하죠. 대체로 특정한 단어와 아이디어를 강조하고 감정의 강도를 반영하기 위해 음량을 증가시킵니다. 갑작스런 음량의 감소는 불안을 증가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주의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화 중에는 다양한 음량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음과 발음의 소리 속성은 신뢰성의 지각과 메시지의 이해력에 영향을 줍니다. 조음은 개별적인 음을 발음하는 방법이죠. 개인 간 접촉 중에 언어의 음은 날카롭고 뚜렷합니다. 조음의 중심은 언어음이 발음이지만 발음의 중심은 단어를 정확하게 말하는지 여부가 되죠. 한 단어를 잘못 발음할 때 신뢰성을 손실하고 말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말투는 이해되도록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을 산출하는 발음과 명확한 표현을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됩니다. 중얼거리는 사람은 말투에 문제가 있습니다. 똑똑하지 못한 말투는 무언가 숨기고 생각하거나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특히 똑똑한 말투는 대중연설에서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 전달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거짓말하는 사람의 음성 오류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방송은 거짓말하는 사람의 대화 방법과 행동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